사주로서 건강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건강을 풀이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하시면 더 알찬 내용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알아볼 수 없다. 건강은 병원에 맡겨야 되지 사주로서 예단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주로서 운명을 추리하면서, 아니 그렇게 운명을 추리하면서 건강은 안 돼. 좀 어폐가 있죠. 운명은 나타나고 건강은 나타나지 않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모순점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로서도 충분하게 건강을 추리하고 또 그에 대한 방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운명은 추리하는데 건강은 추리할 수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만 사주로서 건강을 추리하는 것은 어떤 그 관점에서 봐야 되나 하면은 경향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경향적. 그런 징조가 있고 그런 기미가 있고, 이 사람은 상당히 그 피부가 거칠다, 즉 건조한 사람이다. 또는 이 사람은 간이 나쁘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것은 상당히 그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다. 이러한 것들을 사주로서 판단해서 건강의 어떤 그 질병에 대한 방비를 미리 하는 것, 이런 것을 사주로 판단하여야 된다는 그런 기미가 있다. 그런 징조가 있다. 그러니 그에 대한 방비를 하세요. 이렇게요. 너는 간이 나쁘다. 무조건 나빠서 큰 질병은 분명히 앓을 거고 사망도 할 거다. 이렇게 진단해서 간을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주로서 그 사람의 신체가 어느 부분이 좋고 어느 부분이 나쁘고 그 부분이 나쁘기 때문에 질병이 들 확률이 굉장히, 그러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로서 질병에 관한 어떤 관점을 파악해서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게 정당한 것이냐, 이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로서 그 사람의 건강을 관찰하는 그 포인트는 첫 번째로 무엇을 봐야 되나 하면 음양을 구분해야 됩니다. 음양은 뭐죠? 기본적으로 수와 화가 되겠죠. 수는 음에 속하고 양은 화에 속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수화를 가지고 먼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화로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수화를 어떻게 관찰해야 되냐면은 음양을 보는데 강론을 생각하지 말고 총론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주로서 어떤 징조를 파악할 때는 항시 총론을 가지고 파악해야 됩니다. 강론을 가지고 파악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론이라는 게 무엇이냐? 총론은 사주 전체에 구성되어 있는 전체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수화, 즉 음양과, 그리고 목화, 토, 금, 수, 이 음양오행이 사주 최상을 어떻게 이루어서 어떠한 징조를 발생시키느냐, 이것이 바로 총론이라는 것입니다. 사주 최상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강론은 무엇이냐? 이 사주에서 비교하면은 자와 축, 자는 수죠. 그리고 축은 토죠. 이렇게 수와 토, 자와 축, 또는 축과 해, 또는 해와 자, 이렇게 각각을 가지고 그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서 작용하는 그것이 강론이 되겠죠. 그렇죠. 정과 경, 정과 정, 이러한 것이 강론이 되겠죠. 총론은 그러면 어떤 게 총론이 되느냐? 총론은 자와 축, 또는 축과 자, 해와 자, 정과 정, 정과 경, 이렇게 각각 강론이 전부 더해져서 하나의 총론을 이루게 되는, 이렇게 이루어진 총론으로서 사주에 나타나는 그 징조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어떻게 작용을 일으키느냐, 이러한 것들을 먼저 관찰해야 된다. 운명을 보는 것도 가지고 또 건강, 사주로서 건강을 보는 것도 이에 해당하겠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건강에 해당하는 그 강론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음양은 수와 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목은 무엇이냐? 목은 간과 담이 되고, 그리고 화는 무엇이냐? 신장과 소장에 해당하고, 다음 토는 위와 비위에 해당하고, 다음 금은 폐와 대장에 해당하고, 다음 수는 무엇이냐? 신장과 방광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것들을 알아봤는데, 오장은 무엇이냐? 오장은 우리 그 소화기관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화기관은 위에서부터 방광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방광까지 되는 거, 이것은 육부라고 하죠. 그래서 오장육부라고 하는데, 오장은 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비위가 되고, 그리고 간이 되고, 그리고 신장이 되고, 나머지 한 개는
무엇이냐? 신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오장에 해당하고, 육부는 위, 큰 창자, 그리고 작은 창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쓸개, 즉 담이죠. 담이 있고, 다음 방광과 삼촉, 이렇게 해서 이게 무엇이냐? 육부에 해당합니다. 이 육부는 사람에 나타나는 9개의 구멍, 성분은 10개가 되겠죠. 9개의 구멍과 통하게 되어 있어. 무엇이 육부? 육부는 소화기관에 해당하고 사람의 9개의 구멍과 또는 10개의 구멍과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 육부가. 그리고 또 삼명통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10개의 청간은 어디에 해당합니다? 예, 10개의 청간은 삼명통에 이야기하기를 10개의 청간은 육부에 속하고 12지지, 12개의 지지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오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삼명통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느냐? 병, 정, 사오는 질병이 상에 있고, 임계, 해자는 질병이 어디에 있느냐? 질병이 하에 있고, 다음 갑을, 인묘는 질병이 어디에 있느냐? 좌측에 있는 질병이 되고, 다음 경신, 신유는 질병이 어디에 있느냐? 우측에 있는 질병이 되고, 다음 무기, 또 진술충미는 질병이 어디에 있느냐? 위, 밥통인 위에 있다. 즉 중간에 있는 질병이 된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이런 거, 음양과 각 오행이 인체의 그 어느 부위에 해당하느냐, 이러한 것들은 결국 강론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주로서 질병을 어떻게 추리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그 총론을, 어떤 것이 총론이 되느냐, 총론으로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어떤 게 총론이고 어떠한 것이 강론이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자가 음양을 이야기했죠. 수와 화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보면은 수화를 먼저 수는 자해, 자축, 해자축, 방합을 이루었죠. 겨울의 왕한수가 되죠. 강론으로 봤을 때는 자해, 자축 이렇게 각각 한 개의 수지만 이 사주에서 총론으로 봤을 경우에는 수가 4개나 있는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사주는 음양에서 음이 사주 세상을 완전하게 장악한 사주라고 할 수가 있죠. 천간에 무엇이 있느냐? 정정, 화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천간에 있는 이 화는 지지에 기반이 없으면, 뿌리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쓸모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 이야기하는 귀신밖에 될 수 없는 귀신에 해당하면은 도리어 해코지를 하죠. 그렇잖아요. 귀신이 뭐 사람을 좋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나쁘게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경은 토, 금의 묘고에 뿌리를 두었죠. 중에는 신금이 있으니까 뿌리를 되어서 허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약하죠. 이 사주에는 결국은 수가 사주를 장악한 이 상태,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총론이 되는 거죠. 필자가 항시 이야기한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주인의 건강을 체크할 때는 섭한 기운이 너무 많다. 섭한 기운이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되죠? 몸이 너무 섭하면은 피부병도 잘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수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극하죠? 수는 화를 극하죠. 화를 극하면은 어떻게 되죠? 무엇이? 화가 인간의 어떤 장기에 속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는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물이 많은데 경금이 2개 있어서 경금은 수에서 어떻게 되죠? 사하게 되죠. 경금이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금이란 것 자체는 수에서 사하게 됩니다. 사는 죽을 사, 끝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폐에도 질병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 한의학에서도 이야기하기는 질병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이렇게 그 질문을 한다면은 한의학에서는 오행의 불화에서, 오행이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행이 한 오행으로 치우치거나 2개 오행으로 치우치거나 이렇게 치우치면은 병이 된다, 이렇게 논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주에서도 치우친 것이 병이 되는 것이죠. 한 개의 오행이 결손되거나 한 오행이 사절지를 만나서 힘을 쓸 수 없어 결손되는 그런 오행이 되었을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신체의 각 부분에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한다는. 그리고 또 삼명통에서 각 오행이 통해서
병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목은 간에 해당하죠. 간에 해당하는데 목에 문제가 생기면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눈을 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화는 심장에 해당하죠. 심장에 해당하는데 화에 결손이 생겼을 때는 어디에 통해서 어느 곳에 질병이 있나 하면은 말을 할 수 없다. 말을 할 수 없다 했어요. 즉 언어에 장애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했나 하면은 토는 비에 속하죠. 비에 속하는데 이 토에 결손이 생겼을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다음 금은 어떤 오장에 해당합니까? 금은 폐에 속하죠. 폐에 결손이 생기면은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느냐? 코로 냄새를 못한다 했어. 나머지 한 개는 수가 되죠. 수는 신장과 방광에 속하죠. 신장과 방광에 속하는데 이 수가 결손이 되면은 어떤 질병이 발생하느냐? 귀로 듣지 못한다. 귀로 듣지 못한다는 말은 귀머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사주로서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주로서 건강을 체크하는 방향성, 그리고 음양과 오행이 우리 신체에 속하는 각 요소들이, 각 부분들이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 이러한 것들과 각 오행이 결손되었을 후에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 이번 시간에는 살펴봤는데